비대면 시대의 홈미팅 강의를 맡은 김기현입니다. 홈미팅은 뭐 꼭 비대면 시대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시스템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잘 들리시고 보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홈미팅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홈미팅을 왜 해야 되고, 홈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홈미팅은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지금 메나테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느끼시겠지만, 홈미팅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룹이 많지는 않아요. 네. 홈미팅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룹이 많지는 않은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메나테크 같은 경우에는, 메나테크는 제품력이 어마어마한 건 다들 아시죠?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품을 먹이기만 해도 소개가 나오고, 초기에 제품을 먹이기만 해도 소개가 나오고, 그렇게 소개받은 사람들이 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면서 사업이 막 처음에 이렇게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질 않고 그냥 막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된 시스템이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국은 국토가 굉장히 좁은 나라죠. 그리고 인구 밀도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나가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정말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사람들을 만나서 크게 모아놓고 이렇게 미팅을 하자고 얘기해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100명, 200명 모이는 건 되게 우습고요. 우리 처음 사업할 때는 몇백 명, 심지어는 막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컨벤션 같은 거를 회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룹에서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가 한 명 한 명이 자신이 사업을 제대로 배우고 자기가 리더가 돼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시스템에 모든 걸 맡기는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1대1 미팅, 초대를 위해서 1대1 미팅은 하지만 2대1 미팅은 하지만 홈 미팅이나 본인이 이제 그 주관하는 그런 미팅들을 거의 안 하고 그룹에서 하는 시스템 미팅,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줌 미팅, 여기에 초대하는 걸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 미팅을 잘 안 하게 되는데, 홈미팅을 안 하고도 일정 직급 이상까지 가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런 경우에 나중에 가서 사실은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가 안 좋냐 하면, 내가 사업을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미팅을 만들어가면서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이 잘 됐던 건 뭐냐 하면, 가게 같은 걸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면 그 전문 용어로 자영업을 해보셨던 분들 알겠지만 오픈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자영업은요, 개업을 하고 나서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안쪽에 그 매출이 제일 많이 나오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걸 오픈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사업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뭐죠? 바닥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손님이 늘어나고 단골이 늘고 또 새로운 손님들이 소개받아서 오고 단골들한테, 그러면서 점점 꾸준히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꾸준히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정말 사업을 잘하고 장사를 잘하는 분들이 겪는 일이고, 대부분의 별로 준비가 안 된 자영업자들, 우리나라 자영업의 성공률이 굉장히 처참하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자영업자들은 개업을 하고, 딱 문을 열면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집이 딱 오픈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가게가 하나 오픈되면 가보세요, 안 가보세요? 가보시죠. 두 번, 세 번 정도까지 가잖아요. 두 번, 세 번 정도까지는 이 집이 맛있는지 괜찮은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도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두세 번 가고 가요, 안 가요? 그 다음에 안 가는 집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안 가는 집이 더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가서 보면은 음식이 맛이 없는 경우, 짜기도 하고 친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처음에는 막 아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가게도.
친구들도 오고 친척들도 오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매출이 많았다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쫙 빠져요. 한번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왔던 사람들이 싹 빠지고, 그리고 친구나 친척들 오던 분들도 한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가고 나면 이제 얼굴 도장 찍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안 가. 이렇게 되면 이제 쫙 매출이 오히려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그 상태로 겨우 연명하다가 가게 팔리면 그만두고, 그러다가 또 아예 적자가 나서 그만두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사업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면은 아는 사람들도 좀 제품을 사주기도 하고 사업에 관심 갖는 사람들도 있다가 몇 개월을 해보니까 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막 떠나. 제품을 먹다가도 안 먹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와, 이렇게 금방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그러다가 소비자도 너무 많이 없어지고 사업가 한 두세 명 한번 관심 갖고 해보겠다고 한 사람들이 다 그만두고 이러면 나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홈미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제대로 배우고 할 수 있는, 내가 주도적으로 1인 기업으로서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다. 그런 면에서 이 홈미팅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지금부터라도 홈미팅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사업가들이 한번 돼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시기에 2022년이 시작되는 시기에 홈미팅 강의를 준비한 거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공유를 하고 잘 보이시죠? 보이시면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홈미팅에 대해서만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사업을 전달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있는 미팅은 다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1대1 미팅으로 누군가를 처음에 딱 만나요. 내 명단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을 스폰서하고 같이 만나는 2대1 미팅을 하고, 그렇게 된 사람이 홈미팅에 초대가 되고, 홈미팅에 왔던 사람이 OM에 초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대1 미팅만 여러 번 해. 아니면 스폰서하고의 미팅만 여러 번 해. 아니면 홈미팅에만 와봐. OM에 제일 먼저 떨렁 왔어. 이렇게 됐을 때보다 이렇게 제대로 된 계단을 올라가듯이 프로세스를 겪은 벨트 컨베이어처럼 쭉 이 과정을 타고 간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업가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컨택하려고 하면 요 순서대로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일단 1대1 미팅은 뭐냐면 내가 내 명단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비전이 있는지, 어떤 제품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해줄 수 있는 미팅이에요. 네. 자, 1대1 미팅은 내가 내 대상자를 만나는 미팅이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물만 잘 준비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내가 이미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라서 너무 막 각 잡은 미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준비물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 준비물은 명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사업가로서 당연한 일이죠. 그 다음에 STP 자료가 우리 TSA 할 때 보면 5만 원 내시면 교재하고 몇 가지 이 자료들을 드리거든요. 그 자료들 중에 STP 자료라는 게 있어요. 그런 자료, 제품 카탈로그, 그 다음에 내가 회원 가입할 수 있는 방법, 네. 그 다음에 주문 방법, TSA 신청 방법, 강의 일정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 스폰서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좀 된 상태에서 그래도 사람을 만나야 된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사업을 누가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당장 사람들을 만나서 전달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단 와서 강의를 듣고 좀 배우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대1 미팅은 뭐냐면 이렇게 1대1 미팅을 통해서 만난 사람을 스폰서와 같이 한 번 더 만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이 1대1 미팅에서 필요한 했던 자료, 준비물들을 내가 다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만나면 됩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홈미팅이 있죠. 네, 홈미팅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따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OM이 있죠.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저녁, 목요일 날 오전에 요즘 줌으로 듣는 그런 OM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프로세스다. 과정이다. 다 겪으면 겪을수록 다 거치면 거칠수록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대1 미팅을 할 때는 1분 스피치에 대한 준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1분 스피치. 그 1분 스피치라는 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왜 이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고 내가 왜 이 사업을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간략하게 얘기하는 정도. 이 1분 스피치는 TSA 시간이나 우리가 이제 따로 여러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 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속해 계신 소그룹에서 이 1분 스피치에 대한 것은 계속적인 교육, 계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초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그룹 미팅에서 잘 배우시면 좋을 거고요. 리더들께서는 우리가 소그룹 미팅을 할 때 1분 스피치는 계속적으로 좀 신경을 쓰고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요, 내가 갑자기 사람들을 만나서 어제까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막 설득을 하려고 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 사업이 어떤 일인지 그냥 내 명단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알려준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상대방한테도 나한테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에 상처를 입고 이제 거절이라는 게 나오고 막 상처를 입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나와 우리 뭐 그룹 시스템에 있는 사업가들의 제품 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너무 있잖아요. 너무 막 엄청난 병에 대한 이런 제품 체험 이런 걸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요즘에는 제품 체험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좋냐면 이게 면역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영양소가 우리 현대인들은 다 많이 부족하고 네. 그리고 영양소라는 건 식사를 통해서 원래 섭취하게 돼 있는데 식사를 통해서만 섭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도 얘기하는 거. 네. 그래서 현대인들이 면역이 낮은 이유가 이렇게 식사를 통해서만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영양제를 먹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점심때쯤이면 막 기운도 없고 전문용어로 의학 전문용어잖아요. 메가리가 없고 막 그랬는데 이 제품을 먹으면서 이 제품을 먹으면서 활력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정도 얘기하는 거. 눈이 또렷또렷해졌잖아. 우리 그룹에 아주 큰 제품 체험 있잖아요. 혀가 길어졌잖아.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들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하게 얘기할수록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지거든요. 암이 나왔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눈이 보인대. 막 이렇게 말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몰랐던 꿈과 비전. 네.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 맞아. 내가 꿈이 있었어. 이런 꿈과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수록 소비자가 아닌 사업가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요즘에 이제 도전하는 프로그램들 많은데 거기에 나오는
보면 이런 얘기할 때 우리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제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막 출연자들이 축구를 하기 전에와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축구를 하기 전과 축구를 한 후 뭐 이렇게 막 구분이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 되게 좋아요. 내가 맨어태클을 하기 전에는 어땠는데 맨어태클을 알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 내 내면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 이런 걸 얘기하면 좋고요. 그리고 너무 막 다 얘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만나서 내가 메나테크라는 회사를 누군가를 통해서 만났는데 요즘 너무 좋아. 내가 그래서 이전에 하고 지금하고 너무 마음이 다르고 나 꿈이 생겼어. 꿈을 찾았어. 이 정도 얘기하는 거 정도로 좋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호기심이 생긴다는 거죠. 도대체 뭐길래 저러지?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한번 가서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네. 너무 자세히 얘기할수록 별로 안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거, 다음 미팅 약속을 하고 만나자. 이 다음 미팅은 1대1 미팅이니까 스폰서하고 같이 한번 만나는 미팅이나 홈 미팅이나 이런 쪽으로 초대를 하는 정도. 뭐 만약에 그냥 지금 우리가 줌으로 하는 OM에 초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네. 다음 미팅 약속을 꼭 하고 만나면 좋다. 처음에는 불청객이지만 미팅 약속을 하고 만나면 그 다음부터 초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나 약속을 하고 만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귀찮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막 내가 막 마음대로 찾아가고 상대방은 원치 않는 시간에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대1 미팅의 경우에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준비물들 여기 나와 있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일단 후원을 받는 경우에는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이 중요하다. 스폰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메라테크를 만나도록 초대해 주신 분이고 내가 사업을 요새 하고 있는데 내 사업을 많이 도와주는 분이다. 요 정도 되면 좋을 거고요. 이 사업의 경험이 되게 많은 분이야. 그리고 사업이 아니어도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분이야. 그냥 인간적으로도 되게 좋은 분이야. 이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프로모션 잘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만나야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이 스폰서가 하는 말에 이렇게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되도록이면 사업과 관련된 장소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장소라는 건 뭐냐면 요즘에 그 본사에서 미팅 할 수 있거든요. 본사에서 만나면 제일 좋아요. 본사에 테이블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요새도 가면 메나누타도 영업을 해요. 그럼 거기서 뭐 따뜻한 차 한 잔 놓고 사서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만나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만나도 좋겠죠. 그리고 그 윤희순 사장님이 그 재단 사무실 같은 거 운영하시는데 그렇게 사무실이 있는 분들은 그 사무실에서 하셔도 좋을 거예요. 이렇게 스폰서가 있는 곳으로 초대를 받아서 내 대상자가 오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다더라도 좀 집중할 수 있는 장소.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라고 해도 이렇게 좀 미팅룸 같이 돼 있는 장소를 좀 몇 군데 알아놓으시고 그런 장소에서 미팅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자료 같은 것은 내가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고요. 여기 나서지 말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스폰서가 하는 말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누가 경청하냐면 내가 초대한 사람이 경청하는 것보다 내가 경청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곧 후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후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폰서가 어떻게 후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들으면서 배우시라는 거죠. 자, 후원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좀 전달받으면 미팅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이것은 만약에 파트너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알아서 전달하지 않으면 내가 미팅하기 전에 이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좀 물어보셔도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니즈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설명한 이후에 클로징은 뭐냐면 뭐 회원 가입을 한다든가 제품 주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스폰서가 하는 게 아니라 초대한 파트너가 하는 거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다음 미팅의 초대. 다음 미팅에 다시 만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스폰서의 입장에서는 파트너가 초대를 해서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파트너하고 대상자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뭐 고등학교 친구일 수도 있고 동네 친구일 수도 있어요. 원래 잘 아는 사람이지만 스폰서와 대상자는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나려면 그 다음에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헤어져야 된다. 네. 그거는 이제 파트너가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스폰서가 다음에 우리 그 홈미팅을 하는데 그 홈미팅에서 우리 한번 다시 만납시다. 거기 와서 잘 들어보세요. 또는 줌 미팅을 프로모션 하면서 요 강사님 어떤 강사님에 대한 프로모션을 하면서 이 강사님 강의를 들어보시면 사장님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초대를 해보시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2대1 미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리냐면 네트워크 사업은 내가 후원을 받기만 하다가 한동안 뭐 몇 개월 동안 후원을 받고 나중에 가서 내가 뭐 성공한 사업자가 됐을 때 후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후원을 받아서 내가 초대한 대상자가 사업을 결단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바로 내가 후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초대한 사람이 초대를 할 때, 내 파트너가 초대할 때에는 반드시 내가 후원한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사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만약에 어저께 사업을 시작했어. 근데 어저께 누군가한테 한 명을 초대해서 스폰서하고 만나게 해줬더니 이분이 바로 누군가를 초대한 거예요. 그렇더라도 내가 후원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셔야지 사업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대가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는 한 세대가 한 20년 정도 됐다 그래요. 왜냐하면 뭐 17살 이럴 때 결혼을 했으니까. 지금은 한 세대가 30년이 넘거든요. 35년 정도가 한 세대로 돌아간대요. 한 35살 돼야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은요, 한 세대, 한 단계가 하루 이틀 상관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돼야지만 사업이 빨리빨리 성장하고 내가 원하는 걸 더 빨리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후원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후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강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파트너가 초대한 사람의 후원을 내 스폰서한테 절대 부탁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먼저 만나세요. 그리고 나서 나를 만나고 나서야 내 스폰서하고 만날 수 있다라는 자세로 이 사업을 하시라는 거죠. 네. 자, 요 대목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후원을 받으면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후원을 하면서 성공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리에 굉장히 사업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후원을 하는 것이 두려운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네. 후원을 할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스폰서한테 SOS를 치고 스폰서한테 해달라고 하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폰서의 입장에 있는 분들도 만약에 내 파트너의 파트너가 초대를 했을 때 바로 후원을 요청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사장님이 일단 먼저 한번 만나보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 그 파트너가 실력 있는 리더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홈미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홈미팅에 대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요즘에는 4명에서 한 8명 정도 그때그때 방역 수칙이 또 다르죠. 내일이면 또 새로운 뭐 거리두기가 발표가 될 거라고 얘기하던데 그거에 따른 적절한 인원을 맞추시면 되고요. 너무 인원이 많은 건 좋지 않습니다. 네. 한 4명에서 한 6명 요 정도 숫자가 제일 적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참석자의 절반 정도는 기존 사업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너무 초대된 사람은 많고 기존 사업가가 적은 경우에는 이 제대로 된 케어가 안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한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뭐 제품을 전시하는데 새로운 제품을 막 판매하기 위해서 전시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용도에 맞는 장소에 사용 중인 제품이 놓여져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죠. 일부러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갔다가 보니까 또 메나테크 제품이 있고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식탁에 건강식품이 있는 이런 식인 거죠. 그런 식으로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30분 전에는 모여서 먼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좋겠죠. 기존 사업가들과 집주인은. 그리고 동영상 등을 상영하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오시기 전에. 그리고 먼저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처 같은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 누가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방명록이나 뭐 설문지, 뭐 피부 관련, 뭐 건강 관련 설문지가 있다면 그런 걸 작성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나 자료를 먼저 좀 이렇게 보게끔 유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그냥 분위기를 너무 딱딱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미팅이 시작돼서 강사가 뭐 설명을 할 일이 있으면 한 20분 안쪽으로 좀 간결하게 아주 쉽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 미팅을 또 하면 되니까. 다음 주에 홈 미팅에 또 초대를 해도 되고, 이게 줌 미팅에서 전문 강사, 사업을 오래 한 경험이 있는 강사들이 하는 강의를 듣도록 하는 게 더 좋은 거니까, 홈 미팅에서는 최대한 어렵지 않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가들의 체험 또는 비전 위주의 꿈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궁금한 것에 대해서 Q&A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체험은 이렇게 뭐 어렵지 않은 체험들을 얘기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업가들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식은 아주 간단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요즘에는 메나테크의 제품들이 많아요. 아까 그 뭐 콜라겐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제품이고 메나 베어즈라든가 아니면 메나 클린즈, 뭐 커피 이런 것도 좋잖아요. 차가 카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제품을 자연스럽게 먹어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사람들이요. 제품을 사는 거는 좀 그래도 건강식품을 이렇게 한번 먹어보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 좋아해요. 제 친구들도 저를 만나면 제품 사라고 할까봐 벌벌 떨면서도 어, 그 뭐죠? 제품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찌나 그 넙죽넙죽 잘 받아먹는지 정말 웃깁니다. 예. 몸 생각들은 아주 되게 하거든요. 자, 그리고요. 마무리할 때는 다시 또 다음 약속, 다음 미팅 프로모션.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미팅, 다음 단계의 미팅 프로모션과 약속.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은 뭐 제품 시식이나 시연 같은 것들도 좀 하면 좋겠죠. 네. 자, 그리고 준비물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스폰서하고 만약에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같이 상의하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홈 미팅은 누가 하나요? 이게 되게 궁금할 텐데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후원을 할래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뭐 사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또는 나는 직급이 뭐 높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그런 생각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사업을 시작했으면 바로 내 스폰서가 하는 거 그대로 다 따라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홈 미팅은 누가 하는 거냐 하면 모든 사업가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돼요. 네, 주도적인 사업가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주도적인 사업가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반대예요. 홈미팅을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도적인 사업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네. 일단 그래도 뭐 너무 급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미 홈미팅을 하고 계시는 내 부탁을 해서 참석을 하고 견학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내가 아직 경험이 없으면 우리 집에서 할 때 스폰서를 강사로 섭외할 수도 있고요. 뭐 얼마든지 스폰서한테 얘기하면 강사로 그 나가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형제그룹에 있는 분이라도
이렇게 같이 스폰서한테 부탁하면 뭐 한두 분 정도 좀 같이 오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존 사업가들이 참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스폰서와 기존 사업가들, 선배 사업가들을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다 익숙해지면 나 혼자서도 우리 집에서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미팅을 만들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 파트너가 홈미팅을 한다고 하면 강사가 돼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ED 정도의 직급자가 파트너가 생기면 강사로 참석하게 된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근데 여기에도 갇히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ED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ED가 아니고 뭐죠? 실버 디렉터다, 골드 디렉터다 이런 분들도 직급이 아예 없어도 홈미팅의 강사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내 파트너가 하는데 거기 가서 내가 설명을 잘 못해도 그냥 같이 가서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훨씬 더 사업이 빨리 성장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강사로 참석을 하게 된다 그러면 공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공부하고 준비된 사업가로 만드는 과정이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준비 자체를 안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홈미팅의 목적,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인들한테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게를 하면 개업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업은 무점포, 무자본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점포가 없는데 뭐가 있어요? 집이 있죠. 아니면 내가 뭐 가게를 하고 있다면 내 가게가 있죠. 아니면 내가 사무실이 있으면 사무실이 있죠. 어떤 장소든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내가 사업했다는 것을 알리고 그 사업이 어떤 일이고 어떤 제품이 있고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게 홈미팅의 목적이다. 제품을 사게 하거나 사업을 시키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어려워져요. 그게 아니라 알리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제품을 팔려고 하거나 당장 등록을 하고 사업가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호기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 강요를 해요. 제품을 구매하기를 원하고 뭐 친구 사이에 어떻게 내가 뭔가를 한다는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 없이 내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이런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는 자리라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안 사더라도 나중에 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당장 안 사고 지금 당장 안 한다 그래서 다 쫓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다음 미팅 약속. 사람들은요, 두 번, 세 번 보잖아요. 참 재밌는 게 처음 보면 무조건 익숙하지 않고 낯서니까 경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보면 안 그래요. 이것도 똑같아요. 미팅에도 처음 오면 되게 낯서니까 딱딱하게 굳은 표정을 하고 좀 뭔가 자연스럽지 않게 앉아 있다가도 나중에 두 번째 오면요 되게 재밌어요. 두 번째 별로 오고 싶지 않아서 온 사람인데 두 번째 온 사람이 첫 번째 온 사람한테 여기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이상한 모습을 보기도 하거든요. 지난주에 나도 왔었는데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대해 보자는 거죠. 홈미팅은 언제까지 하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4주 정도의 기한을 두고 초대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 강의를 듣고 홈미팅을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했다면 한 2주 정도의 프로모션 기간을 두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명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알리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한번 와서 구경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하는 건데 그러면은 2주 후에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날 약속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4주는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첫날은 못 오더라도 두 번째 주에는 올 수도 있고 4번 중에 한 번은 오게 돼 있어요. 4번 중에 한 번은. 그래서 4번 정도는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오늘부터 한다 그러면 준비 기간 그리고 프로모션 기간 2주 그리고 홈미팅 4주 하면 6주 정도가 되겠죠. 이 6주 정도의 홈미팅을 내가 목표로 해서
그런 홈미팅을 통해서 서너 명의 사업가를 만들고 서너 개의 홈미팅으로 확산 전파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 홈미팅을 통해서 내 파트너들의 홈미팅 세네 개가 생기고 거기에 나는 뭘로 가요? 미팅 강사로 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우리 사업에서 사업가 한 명이 대략 2,000점 정도의 점수가 나와요. 그러면은 나 그리고 2명의 사업가 이렇게 있으면 2,000점씩 3명이니까 6,000점, 2D 정도의 볼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홈미팅을 누가 하나 할 때 2D 정도의 직급자가 되면 강사로 참석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강사로 홈미팅에 나가게 되는 것까지를 6주, 7주, 2달 안에 그렇게까지 되는 거를 목표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저도 다 해봤던 일이니까 겁낼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서너 개의 홈미팅으로 확산되고 그 서너 개의 홈미팅이 또 서너 개의 홈미팅으로 확산되고 또 서너 개의 홈미팅으로 확산되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그 ESP가 확산돼서 내려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사업을 집중해서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집에서 이제 홈 트레이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OM에 대한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건 오늘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분 스피치에 대한 것도요. TSA 시간에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소그룹에서 1분 스피치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업에서 제품과 약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기본적인 용어도 뭐 복용이라든가 나았다, 치료 이런 말 쓰지 마시고요. 섭취, 그 다음에 면역이 좋아진다. 이 정도 뭐 영양에 관련된 얘기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일 좋고요. 오히려 약은 어떤 한 가지의 병을 낫게 해주는 아주 제한적인 역할을 한다면 건강식품은 우리 몸 전체를 좋게 해주고 우리가 어떤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 전체를 다 좋게 해주는 약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좋은 더 범위가 광범위하고 우리 몸에 근본적으로 좋은 거예요. 약은 우리 몸에 좋은 게 아니죠. 약은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죠. 사실은 그 약을 먹으면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병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 치료가 된다라고 하니까 아주 단기간 먹어주는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제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 몸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약이같이 얘기하는 게 오히려 우리 제품을 폄하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고요. 특정 질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여기도 그렇게 되죠. 자연 치유력, 면역력, 네, 이런 것들, 영양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익숙한 대화가 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자연 치유력이 높아지고 양질의 영양소가 공급이 되면 우리 몸에 있던 모든 나쁜 점들이 다 좋아질 수 있게 된다. 네, 그렇게 아픈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저기 뭐지 그 영양가 있는 뭐 음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제품이 바로 그 영양가 있는 제품 중에 영양가 있는 식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거라.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제품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이것도 뭐 우리 제품은 항상 그 식사를 통해서 섭취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이제 먹는 거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영양소를 공급해야 된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 세포의 재료가 되는 영양소를 계속해서 우리 몸에 부족하지 않게 보충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더 재밌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해지고 또 내 가족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이 미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주 건강하게 100세 시대 우리가 뭐 웰빙 좋은데 아주 건강하게 웰다잉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게 좋겠죠.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겁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슬기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네.
아는 사람 많을 필요 없다. 서너 명 정도의 사업가를 찾아서 팀을 만드는 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신감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인들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혹시 제가 귀찮게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할 의도는 아니었다. 네. 그리고 정말 좋은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결정은 본인이 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반드시 제품을 먹게끔 하고 사업을 강요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제품 어떤 거 이런 좋은 제품을 찾고 있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이런 제품을 소개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었던 정말 능력은 있지만 마땅히 좋은 일을 찾지 못해서 희망을 잃고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원치도 않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강제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경험 없는 거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세요. 경험 있는 사람보다 경험 없는 사람이 훨씬 더 좋아. 우리가 하얀 도화지에다 그림 그리는 게 훨씬 쉽죠. 막 누군가가 낙서해놓은 데다가 지우고 그림 그리는 것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자신감을 북돋워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윗사람만 좋은 일 아닌가요? 윗사람 덕분에 제품도 먹을 수 있게 됐고 사업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돈도 벌게 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윗사람은 스폰서. 그냥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윗사람이라는 용어를 쓴 거죠. 심지어는 윗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사업하는 동료 사업가일 뿐이다. 먼저 한 사업가한테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단계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들이 불법 다단계하고 혼동을 하는 거죠. 불법 다단계는 나도 하기가 싫은 일이다. 그게 아니라 합법적인 네트워크 유통 방식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분들 굉장히 적은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없을 수 있어요. 1년을 했는데 나는 50만 원밖에 지금 입금이 안 돼. 그거 굉장한 겁니다. 1년 만에 5억 원이라는 자산 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1년 만에 5억 원의 자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네트워크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받는 수당은 이자 같은 거예요. 원금은 따로 있는 거예요, 원금. 원금은 따로 있고, 우리가 빌딩이 따로 있고, 그 빌딩에서 임대 수익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원금을, 그러니까 자산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거고, 어마어마한 자산이 나는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 50만 원 들어와.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게 5억 원의 자산 가치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고,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상대방한테 그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상 플랜에 대해서 우리 그 장점이 있거든요. 메나테크만의. 그 메나테크만의 장점에 대해서 이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셔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 그 보상 플랜 강의라든가 TSA 시간 그리고 소그룹 미팅에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사실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지난주에 초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거를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잠깐 동안. 네. 일단 초대가 왜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려고 하냐면, 홈미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 미팅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초대입니다. 초대. 초대가 없으면 이 사업은 안 돼요. 내가 초대를 해야 되고 내 파트너들이 초대를 해야 돼요. 초대를 하는 것만이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서 홈미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홈미팅을 집에서 했는데 내가 초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강사를 섭외했어요. 그리고 선배 사업가들 두세 명 정도를 진짜 마치 들러리처럼 협조자로 딱 초대를 해놨어. 근데 막상 내가 대상자를 초대하지 못하면 그 홈미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복습해야 될 내용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7단계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렸냐면 사람 만나기 전에 초대하기 전에 한번 읽고 보고 훑어보고 나가라 그랬죠. 훑어보고 나가시고 그 다음에 그 뭐죠? 또 사람을 만나고 나서도 다시 한번 훑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잘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사업가들이 사업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도요. 정말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잘 배워요. 여러분들 강의 들어보시면 공감되고 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죠? 근데 그렇게 들었는데 정작 사람을 만나서는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게 못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처음에. 네. 근데 내가 한번 그 7단계 책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뭐 동그라미 치고 줄 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한 번만 훑어보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어설프게나마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막 헤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를 정확히 아시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읽어보고 만나고 나서 또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그 동그라미 치고 줄치라고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초대가 관문 기술이다. 이 초대를 하지 못하면 사업의 시작이 안 된다. 네. 암만 강의를 잘하고 암만 뭐 어떤 분들도요. 내가 초대를 못하면 이 사업은 시작이 안 돼요. 레그 세팅이 안 되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사냥꾼이 아니라 농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냥꾼은 사냥감들이 다 도망가겠죠. 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돼요. 내가 사냥꾼 같이 하면. 근데 농부 같이 하면 우리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변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자고 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해야 돼요.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냥꾼이 아닌 반드시 농부같이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사냥꾼이 아니라 농부처럼 하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만약에 두세 명 정도 하고만 만약에 내가 집중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에 내가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부담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면 그렇게 부담을 안 주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게 미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직접 뭔가를 설명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초대해서 자료를 활용하고 초대해서 스폰서나 또는 초대해서 강사를 활용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나의 존재와 상관없이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나의 존재와 상관없이 성장할 수 있는 조직,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성장하는 조직을 만들려면 나를 대신해서 일해야 될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초기에는 자료가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스폰서가 일을 하는 거죠. 일단. 그리고 그 시스템이 일을 해야죠. 미팅이. 강사가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초대만 해놓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어렵게 내가 저도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잖아요. 열심히 떠들고 있지만 제가 사람을 만나면 안 그래요. 오히려 윤정순 사장님을 프로모션하고 윤희순 사장님을 프로모션하고 신정민 사장님을 프로모션하면서 강의를 들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해봤자 제 친구들은요. 제 얘기 안 듣더라고. 네. 여러분들이나 제 얘기를 듣는 거지 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제 얘기를 안 들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스크립트에 대한 여기 그 자료를 나눠주는 일에 집중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초대할 때 8단계가 있었어요. 이게 몇 페이지였죠? 75페이지인가요? 네, 75페이지. 네, 밑에 보면 1단계에서 8단계까지가 쭉 돼 있었는데 최소한 여기서 보면 뭐 일단 감정적으로 분리하라는 거. 감정적으로 분리는 내가 제품을 먹이거나 등록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면은 감정적으로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알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분리가 돼요. 네. 자, 서두르라는 거.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도요, 나하고 막 두세 시간씩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뭔가를 안 해주면 큰일 나겠구나 이러면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두세 시간의 시간을 써서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안 사주면 이 사람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근데 내가 사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나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 한 5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5분만 얘기할래? 이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들을 또 피하는 이유,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피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세 시간씩 붙잡아 놓고 얘기할까 봐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5분만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 경계심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우리가 좀 서두르는 모습, 바쁘다는 모습을 보여줘요. 실제로 바쁘시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칭찬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항상 네가 제일 우리 친구들 중에서 너가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했거든. 너는 진짜 내가 얘기해보면 너랑 얘기하면서 내가 항상 마음이 편해졌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면 되게 편안하게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음식 맛이 정말 좋아요. 아니면 뭐 음식이 되게 깔끔한 느낌인데 뭐 좋은 재료를 쓰시나요? 아니면은 되게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기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드리는 거죠. 자료를 줄 때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혹시 제가 이 자료를 하나 아주 짧은 자료인데 한번 드릴 테니까 읽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 한번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 언제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고 예, 한 이틀 정도 후에 약속을 정하고 나오는 거. 약속 정하고 나오는 거.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불청객으로 찾아간 거지만 갑자기 나타난 거지만 그 다음번에는 서로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꼭 시간 약속이 중요하다. 우리는 만나면 다음 약속, 다음 약속, 다음 약속 이렇게 약속을 릴레이해 나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대방이 내일 오후 2시쯤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잘하셨어요. 자, 오늘 강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홈미팅은 우리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모든 분들이 다 여기서 홈미팅을 한번 만들어서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의 초대하는 실력이나 또 후원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실 거고요. 프로 사업가가 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 거고요. 어떻게 마무리는 윤정수 사장님이 좀 해주시겠습니까?